더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몰입과 창조를 즐기는 삶을 살면 그보다 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나. 그게 이 도파민으로 설명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일상에서의 재미가 사라져요. 평범한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재미가 사라지고,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거든요. 사람들은 뭘 큰 거를 성취해야만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를, 얼마나 작은 거에 자주 행복감을 느끼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행복함을 결정을 짓는 거거든요. 이 작은 거 하나가, 작은 행동 하나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또 재밌게 읽었던 거는 도파민에 관련된 거? 재밌어요. 뭘 알게 되면 너무 재밌어요. 지금 찍고 있는 이 상황은 딸과 함께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찬물 샤워를 했습니다. 이 책에는 또 찬물 샤워도 나오거든요. 찬물 샤워를 했습니다. 근데 찬물 샤워를 하면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그 도파민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좋은 도파민이 있고 나쁜 도파민이 있어요. 근데 찬물 샤워 후에 나오는 도파민은 되게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급격하게 스파이크처럼 튀어오르는 도파민이 아니라 은은하게 나오고 떨어질 때도 은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 도파민을 활용을 해서 지금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뭔가를 알게 되는 거. 근데 그거는 그 전부터도 알고 있어서 제가 찬물 샤워를 하고 있긴 했어요. 근데 이 책에도 그 찬물 샤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도파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나. 그게 이 도파민으로 설명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은 베이스라인과 피크를 알아야 되는데, 베이스라인은 기본, 도파민의 기본일 100이라고 치면 그게 은행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을 하면 도파민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면 반드시 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쇼츠나 릴스나 쇼폼에 자주 노출을 하게 되면 이게 도파민이 원래 피크를 쳤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100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쇼폼이나 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위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는 도파민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밑으로 바닥을 쳤을 때 50, 40, 30, 15까지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도파민이.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은 또 이제 우울해지고 무기력증이 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릴스나 쇼츠를 보면 그런 도파민이 작용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도파민 작용을 하는 거는 만족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어려운 것들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저는 유튜브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찍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면 책 한 권을 쓰려고 제가 굉장히 몰입과 노력을 했던 이런 것들. 아니면 러닝을 하거나. 이거는 즉각적인 보상이 오는 도파민이 아니고 만족 지연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이에요. 이런 것들은 베이스라인을 더 강화시킨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도파민의 피크가 수개월, 수년간 반복되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의 개수를 줄여버린다. 이렇게 도파민이 쏟아지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어. 이거는 흔히 말하는 내성 혹은 수용체 하향 조절이다. 수용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같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어도 예전만큼 느낄 수 없다는 의미다. 이제 당신의 뇌는 물리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재미가 사라져요. 이렇게 되면 일상에서의 평범한 일에서의 재미가 사라져요. 이렇게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일상에서의 재미가 사라져요. 평범한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재미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행복은 사실 크기가 아니라 빈도거든요. 사람들은 뭘 큰 거를 성취해야만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를, 얼마나 작은 거에 자주 행복감을 느끼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행복함을 결정을 짓는 거거든요. 빈도예요, 빈도.
이렇게 즉각적인 도파민에 사람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면 작은 거에 행복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도 연인들과의 대화에서도 둘 다 핸드폰 보면서 마주 앉아 있는데 대화가 핸드폰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나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그래서 이렇게 쇼폼이나 이런 것들은 느린 연결에서 오는 그런 옥시토신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베이스라인이 너무 낮아져서 일상의 평범한 활동들이 주는 도파민으로는 더 이상 동기를 느낄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도파민은 이렇게 즉각적인 도파민이 아니라 만족 지연적인 도파민,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것들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들,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고 몰입하고 결과물, 노력을 많이 들여서 만족을 지연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예전에 원시인들은 사냥을 했잖아요. 사냥을 할 때는 막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도파민은 성취를 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하면서 저거를 잡게 됐을 때의 그 결과물을 상상함으로써 좋은 결과물을 내가 얻게 되는 걸 상상할 때 그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사냥을 할 때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냥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원시인들은 충분한 휴식을 쉬었거든요. 충분한 휴식을 가졌고, 그렇게 해서 베이스라인을 다시 또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베이스라인을 회복시킬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쇼츠나 릴스나 보면서 도파민이 망가진 거예요. 또 몸을 움직여야 행복한데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여기에 또 BDNF라는 게 나오거든요. 걸으면 나오는 게 BDNF예요. 이것도 잠시 읽어드릴게요. BDNF는 뇌세포를 키우는 비료다. 식물에 비료를 주면 잎이 무성해지고 뿌리가 깊어지듯 BDNF는 뉴런 사이의 연결을 더 강하게, 더 오래 지속하게 만든다. 뇌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있고 이 뉴런은 시냅스로 연결된다. 그 연결 패턴이 당신의 기억과 학습, 생각과 감정을 형성한다. 자주 쓰는 시냅스는 강화되고 쓰지 않는 것은 약화된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거는 신경가소성은 제 책에도 나와요. BDNF는 걸으면 왜 천재적인 사람들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다 걸을 때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 근데 그거는 진짜 실화예요. 저도 제 책에도 나오지만 저도 산책을 하면서 글쓰기에 글감들도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고, 그게 다 걸으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거든요.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위축돼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정말로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걷는 거 굉장히 원래 좋아했지만 이 BDNF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이 뜻을 알게 되고 내가 걸을 때마다 또 생각해요. 아, 내 몸에서 또 BDNF가 나오고 있구나. 재밌잖아요. 저는 이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권은 꼭 함께 읽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의 마지막에 제가 쓴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시를 써본 적도 없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노을을 보다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막 가슴이 막 울컥거리면서 썼거든요. 오늘은 그 글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절정은 노을. 노을이 되고 싶습니다. 가슴 시린 주황빛 노을이 되고 싶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는 노을이 되고 싶습니다. 노을이 주황빛인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노을이 주황빛인 이유는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통은 가슴 시린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정은 주황빛 노을입니다. 모두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나의 오늘도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노을은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 노을은 순간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너도 주황빛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애의 마지막 날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을의 주황빛을 가지고 싶습니다. 주황빛을 가진다면 저 또한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멋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주황빛을 가지기 위해 오늘도 모든 순간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황빛에 조금씩 물들고 있습니다. 절정을 향해 한 발자국 걷고 있습니다. 노을이 되고 싶습니다. 가슴 시린 주황빛 노을이 되고 싶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는 노을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약간 울컥했는데 우리 딸이 정신 차리라고 막 짖어주네요. 그때 노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고 인생의 절정은 정말 20대가 아니고 노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그때 가슴이 울컥거리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노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성이었습니다.